또 거기 시공자, 사업 주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정비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중에 자, 여기 보면 사업 방식을 보면 계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계량 방식,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걸 누가 해준다? 시에서 해주고, 알겠죠? 주택을 너희들이 계량하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 걸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도시개발법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관리 처분 계획 것이 있어요. 요것만 유일하게 이걸 다른 말 쓰면 이제 환권 방식이라 그래요. 환지는 땅 중심이지만 이건 땅과 건물, 알겠죠? 입체적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서 얘네들은 다 뭐와 관련해? 얘는 다 주택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싹 다가. 자, 그래서 주택 관련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걸 갖다가 뭐 하시면 혼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그래서 왜 5가지를 왜 하느냐? 이건 다 누가 해요? 공공시행자니까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시행자니까. 근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땅을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환지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관리 처분도 있고 여기도 관리 처분 있죠? 그럼 뭐 가지고 구별할까? 요거 가지고 구분하세요. 안에 뭐가 있다? 건축물, 알겠죠? 이거 중심이 돼요. 건축물 중심. 자, 그래서 여기 재개발의 경우는 건축물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요게 있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도 역시 주택 있지만 여기는 얘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대표적인 것만. 여기는 뭐 부대시설, 복리시설 당연히 있는 거고, 위에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자, 구별할 때 있는데, 그럼 여기 오피스텔은요, 이것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몇 퍼센트 이내에 지속되어 있냐면 30% 이내에 지속되어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사업에 대해서만? 재건축 사업. 알겠죠? 그 중에 여기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 아까 배웠잖아요. 주택 중에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이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 방식인데, 공통적 사업 방식은 세 가지가, 관리 처분 얘기 다 셋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을 할 때 구별할 때 얘는 주택 중심. 알겠죠? 얘는 건축물, 얘는 공동주택. 예외적으로 뭐까지 있다? 오피스텔까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라는 거예요. 문제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 방식이 여기는 5가지, 2가지, 1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시행자가 누가 있는가 봅시다. 시행자가, 자, 여기는 시행자를 지정할 때 다 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이루어질 때요. 자, 같이 한다 그럴 때는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뭘 얻도록 돼 있다? 동의. 그래서 정족수가 있는데 그 정족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누가 있냐면 저수미 집단지로 거주하죠. 거긴 다 공공시행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 중에 요거 계량 방식 하나만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계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량 방식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얘가라 지정, 직접 지정. 알겠죠? 그럴 때 이렇게 지정해서 갈 때는 여기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는 과반수의 동의. 이게 가장 대표적 동의가 다 과반수입니다. 알겠죠? 우리 특별사입시는 다 과반수 동의로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요. 누가 하느냐? 시장 군수 등이죠. 이놈이 직접 할 수도 있겠고, 가서 니네들이 단독으로 하라 그래서 누굴 할 수 있냐면 주공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겠고, 지정. 또 아니면 공출법인, 공동출자법인을 지정해서 네가 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는 이게 단독이 아니라, 이게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이때 공동으로 할 때는 자, 얘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얘랑 할 수 있고, 얘랑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누가 있냐? 주택법에 있는 등록업자, 그 다음에 등록업자, 건설업자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동의만 특이한 동의야. 동의를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 등이다. 그러면 천재지변 등이면 얻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고는 동의가 바로 뭐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이상과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로 돼야 돼. 세입자의 어떤 수? 과반수 동의로 돼야 돼. 이렇게 동의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여기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바로 이게 시험지 났어요. 이거 가로 채워놓기가. 그래서 2분의 1 이하면 동의를 얻지 않는 거예요. 누구? 세입자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9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96페이지. 자, 그래서 계량 방식,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을 따로 나누는 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 아니면 얘가 또 할 수 있네요.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요. 20인 이하일 때 하는 겁니다. 몇 인 이하? 20인 이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도 여기에다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으로 할 때는 자, 역시 동의가 있는데 자, 요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랬어요? 과반수야. 요 위에 것만 빼놓고는 다 과반수.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시장, 군수 등하고 같이 할 수 있죠? 또 주공 등하고 같이 할 수 있죠? 또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 있고 건설업자랑 같이 할 수 있겠고 건등 신탁회사랑 같이 할 수 있겠고 한국감정원이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혼자 할 수 있고 같이 얘들과 같이 있고 토지 등 소유자 혼자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하려면 반드시 뭐에 동의를 얻는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요. 그 다음 여기 재건축 사업은요. 자, 여기는 조합만 합니다. 조합만. 근데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공동은 있어요. 공동하려면 역시 과반수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여기는 시장군수, 주공동, 건설업자, 등록업자는 되지만 누구는 못하죠? 신탁회사와 한국감정은 할 수가 없어요. 요것 때문에 시험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빼놓고는 자,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그렇죠. 그들이 1차 시행자야. 그럼 여기는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에 따지니까 공공 시행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자, 여기 경우는 여기 뭐예요? 여기 경우는 처음부터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ing, 진행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하는 경우와 진행하다 못하는 경우. 자, 이걸 비교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처음부터 못하는 경우 사유가 어떤 거고 진행하다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진행하다 못하면 대행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쓴다? 대행. 그러면 여기는 처음서부터 못하면 누구한테 갈 거냐. 여기 공공시행자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못하는 사유를 우리가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내용량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암기 코드 가지고 외우자고요. 그래서 암기 코드 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천, 국, 매, 취, 순, 두, 세, 병, 요, 청. 이렇게. 다 그런 거 써졌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천재지변 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인데 2분의 1 이상. 근데 그 중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등을 얻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이게 3분의 1 그래가지고 장난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3분의 1 나오니까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근데 자, 봐봐요. 우리 공법 시간에 3분의 1이라는 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3분의 1은. 응? 우리 여태까지 배우면서 3분의 1 배운 거예요? 4번 배웠어요. 4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번 배운 거. 언제? 저랑 처음 배운 것이 주택법도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치? 주택법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법 배웠죠? 농업회사 법인의 업무 집행권 가진 사람이 농업인이었는데 얼마? 3분의 1. 그렇죠? 또, 우리가, 그 27페이지인가요? 자, 뭐냐, 복합용도지구 지정요건. 그렇죠? 용도를 바꾸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얼마?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3분의 1 배웠느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원형지 개발.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그것만 거의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그 내가 어떻게 외워 그러지 말고요. 알겠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고, 매는 없고, 자, 취소가 됐어요. 인가 취소. 네, 순환정비 사업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다든가 그 인가 신청 자체가 위법부당하면 처음부터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 3이라는 건 3년 내 조합설 인가나 실시객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에 병행하는 거. 그 다음 여기만 조심해 주는데요. 자, 봐요. 천국이라는 술, 맺힌 술, 못 먹는 사람 두세 병 먹으면 뒤집어져요. 이렇게 정족수가 뒤집어집니다. 원래 정족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뭐예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집어졌어. 이미 한 잔, 두 잔 했으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3분의 2. 그렇죠? 그래서 천국, 맺히, 순, 두세 병 요청하면 뒤집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럴 때는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공공시행자는 얘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알겠죠? 공공시행자는 결국 누구예요? 시장 군수, 주공 등. 근데 제3차 시행자라고 할 수는 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정개발자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3차 시행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1차는 누구죠? 토지소유자, 조합. 2차는 공공시행자. 그제 마지막 누구다? 지정개발자. 그럼 지정개발자는 잘할까? 잘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사람인지라 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가서 야, 너 돈 좀 예치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업비를 예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이따 배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2년 내 하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동의인데, 자, 신탁업자가 하자고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동의를 얻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것은 미리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을 동의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알려줘야 되겠죠.
거기 6가지를 갖다가 알려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지 말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뭐가 필요하다? 전체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의를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공 및 지순 투세명 요청 중에서 천재지변 2년 내와 동의하는 요 3가지는 최종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지정 개발자가. 알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대행이란 말은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이해를 하자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자, 조합이 지금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완성이 됐어. 근데 이쪽은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분쟁이 생겨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가 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못하니까 자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서 얼마 동의를 얻는다? 과반수. 누구?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면 누가 해주는 거냐? 일단은 시장, 군수 등이 한다고 했고 주공 등 아니면 지정개발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을 자기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 결국 대행해 준 사람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이 사람이 시행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행자 계산 가지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여기는 이 사람들은 선관 주임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가 아닌 여기 주공등이라든가 여기 지정 개발자 같은 애들은 갑자기 내가 하면 추가 부담을 시킬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을 시키려면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거예요. 뭘 얻게 된다? 승인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나중에 봐봐요. 얘는 선관주임에서 완료가 됐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봐봐요. 여기는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합한테 끝났으니까 인계해주고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조합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압류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도심 내에 재건축 하다가 발기 말고 건물 올라가다 마른 데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초반에 계획 가지고 시비 붙은 건 많지만 올라가다 마른 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지방자치 해야뚝 돼 있어요, 법에. 임대주택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되잖아? 그럼 누가 거기 대빵이 되냐면 시장이 대빵이 돼야 돼요, 구청장이. 알겠죠? 지방사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축 건물은 올라가다 마른 데 많고 분쟁도 많은 거 많잖아. 유치권 행사하는 게 많잖아. 그 차이가 바로 그란 말이에요. 신축 건물은 대행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거 있다? 주거 안정 때문에 대행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저 아파트 올라가다 마른 데는 많아. 알겠죠? 근데 재건축하다가 건물 빼다 올라가다 마른 데는 거의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 정부가 아니라 그렇지, 시에서 무슨 제도가 있어? 대행. 그래서 그런 거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됐죠? 자,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시행자를 했다면 시행자는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 있어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 공공시행자인 시장군수, 주공 등 마지막 3차 시행자는 누가 있어요? 지정 개발자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계약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계약은요, 거의 다 주먹구구식으로 리베이트를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에다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법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계약은 경제 입찰을 하라. 알겠죠? 2회 이상 유찰하면 가서 수의계약하라. 그거 필요하면 돈 액수에 따라서 제한 경쟁 입찰할 수도 있어요. 돈 액수에 따라서. 근데 돈 액수가 너무 크면 요새는 다 뭐합니까? 전자. 알겠죠? 전자 입찰하잖아요. 전자 입찰. 옛날처럼 뒷돈 받는 거
알겠죠?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없앴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숫자라는 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자,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얘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 시행자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 시공자. 시공자는 어떤 회사가 좋을까? 유명 브랜드 회사가 좋겠죠? 자, 그럼 시공자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잡아봐요. 그러면 선정 시기, 그 다음에 선정 방법, 요거 가지고 시험지 출제되는 거예요. 다 할 게 아니라. 선정 시기와 뭐 가지고? 선정 방법. 그러면 여기는 자 보세요. 시행자가 누가 있었죠? 조합.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행자인 시장, 군수 등. 그렇죠? 중등 있잖아요. 원시적으로. 자, 그럼 조합이 사업 시행자면 시공자를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와 같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 거냐? 여기는 총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기가 인가 이후에 총회에서. 근데 총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경쟁 입찰 방법 가지고 2회 이상 유찰되면 무슨 계약? 수의 계약하고, 그래서 등록업자나 건설업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100인 이하다. 그럼 여러분 세대수가 나홀로 아파트는 적잖아요. 그건 가가지고 경쟁 입찰하면 들어올 사람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때는 그럼 뭐가 가지고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 요때는 정관을 정하는 거, 정관. 그래서 등록업자, 건설업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라면 얘는 어느 때 시공자를 선정할 거냐? 땅 파줄 애가 누구냐? 그럼 얘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에 하는 거예요. 그 인가 고시 후에 얘는 뭐 가지고 하는 거냐? 자, 여기 시험지 함정 문제였어요. 규약 가지고. 그 규약 가지고 등록업자, 건설업자를 하는 거예요. 규약 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네요. 시장, 군수 등은, 자 봐요. 얘네들이 못할 때 얘가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저기도 봐요. 처음에 달동네도 못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얘도 못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그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하는데 여기 있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예외적으로다가 추천자 중에서 선출할 수가 있어요. 자,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지가 못하면서 우리 아파트는 리베이트 있는 애들한테 해달라 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붙이도록 하는 거야. 누구누구 추천해서 걔를 해달라. 그럼 걔 중에 선출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 이렇게. 우리는 제 브랜드 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꼭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뜻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공자가 선정됐는데 시공자 중에서 민간들은요, 특히 먹고 튈 수도 있잖아, 도중에. 그렇죠? 그럼 먹고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보증이 필요하죠. 지급보증. 그러면 얼마를 예치하는 거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50%. 나머지는 다 지급보증하면 몇 퍼센트? 20%.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몇 퍼센트? 50%를. 그 50%를 할 때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 조합한테 제출하는 거지. 알겠죠?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50%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철거업체의 왕이 바로 업계 출신이야.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왜 그러냐? 철거하면 무조건 가가지고 다 빼앗았어요. 옛날에 보면 주목세계들이 와 거기서 나오는 고철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철거는 시공자 니네들이 하라 이렇게 법에다 명시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새 가장 철거 중에 성면이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되게 이 철거할 때는 바로 누가 철거하라? 시공자가 철거하라. 이렇게 법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는데, 자, 문제는 시장군수 주공동 모르는 사람 없고 토지등 소유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조합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조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 매년마다 시험 문제 꼭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봐요. 어려울 것 같아도 여기 사업 시행에서 사업 3가지, 시행 방법 5가지, 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행, 그 다음에 시공자 이렇게 한눈에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알겠죠? 좀 힘들 것 같아도 한 번쯤 해줘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조합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합을 배우는데, 여기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이 명칭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정비사업조합, 그다음 제가 매번 얘기했죠. 얘는 무조건 성격부터 파악하라 했어요. 성격부터. 알겠죠? 성격. 그래서 이런 법인이다 하는 걸 꼭 머릿속에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법인. 그런데 이 조합은 가는데 조합은 반드시 설립하는 거냐? 아니요. 설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떤 경우에 설립 안 하느냐? 봐봐요. 시험이 나면. 자, 공공 시행자가 하면 설립할 필요가 없겠죠. 또 누가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 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걸 조합을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 추진위원회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이걸 공부해줘야죠.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말 썼는데 지금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조심할 것. 이 추진위원회 중에서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를 주의해야 될 거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몇 인 이상? 5인 이상.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이었죠? 7명. 여기는 몇 명? 5명. 갑자기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길잖아. 길면 짧게, 짧으면 길게. 무조건 공법 시간이 안 되면 숫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의 99%가 맞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더라?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 가지고 가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가서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승인. 그럼 여기는 시험지 나는 게, 걔의 기능, 업무가 시험지 난 거예요, 업무. 기능, 업무가. 그래서 이 기능 업무는 바로 뭐냐? 우리가 암기 코드 할 때, 야매가 아니라 정설로 개조를 추진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설 개조 추진. 야매가 아니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경제 입찰 방법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설계자 지정 변경. 계략적인 사업 계획 관한 사항.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받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추진사항이 시험지에 나왔었죠. 그럼 추진사항은, 자, 보세요. 제일 먼저 하려면, 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정관 초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관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갖다 하려면 동의 받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동의 받으러 다니는 거, 일본말로 진구라는 거, 진구. 받으러 다니는 거.
동의서 진구. 그래서 동의서 진구란 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막판에 창립 총회를 개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얘는 나중에 인계해 줘야 되겠죠, 인계. 그 인계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인계는, 자,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요, 인계해 주는 거예요. 며칠 내? 30일 내. 왜 그러냐?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30일 내 등기가 되면 성립되기 때문에 추진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며칠 내? 30일 내. 그 이유는 조합은 어느 때 성립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조합. 그런데 이 조합은, 자, 이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를 보면 되겠네요. 자, 절차는, 자, 방금 있죠?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관은 있어야 되겠죠. 정관은 어디 가나 표준 정관이 있어요.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 걷다가 이제 동의를 얻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정관은 어디서만? 총회에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 과반수 가지고 하면 권리관계에 있다는 건 3분의 2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관, 그럼 정관 가지고 동의를 얻습니다. 자, 이게 시험지에 나오는 요건이지, 동의. 동의. 그리고 인가 받았어. 그럼 우리 인가 받으면 성립됐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죠? 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린 인가 받았으면 된 게 아니라 가서 30일 내 뭐가 됐어야 돼? 등기가 됐어야 성립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등기가 돼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건 이 두 가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동의부터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동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동의, 한마디 정족수. 자, 봅시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동의가 있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조합 설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됐죠? 여기는 뭘 먼저 앞세웠죠? 면적. 자, 우리끼리 이걸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자, 조합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환지 방식을 하잖아. 환지. 환지, 지. 뭐가 먼저죠? 땅이잖아. 이게 땅부터 나오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알겠죠? 도시개발법은. 근데, 자, 땅은 없어지지 않잖아. 그렇죠? 건물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그럼 누구 중심해야 돼? 건물주 중심해야 돼. 사람 중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정비법에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주 따질 때 갑자기 혼동하지 말고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서 사자부터 또 시작해. 자, 봐봐요. 자, 이제 봐요.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는 건 딱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선 재개발 사업을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 사람이 먼저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죠. 그 다음에 가서 토지 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이 먼저고, 우리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사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4, 3, 2, 1 다 끝났어요. 응? 사람이 먼저고 사가 먼저예요. 그러면 4, 3, 2, 1. 자, 여기부터 흔들지 마세요. 걔 정죽처럼 막 흔들리는 사람 많아. 너무 어렵다 해서.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재건축 사업은 만약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 보면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야. 이걸 우리가 넓으면서 주택단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라고 그래, 자체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 우리는 이 진입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자고요. 여기에, 자, 아파트가 A동, 자, B동,
자, 여기에 C동, 그 다음 여기에 상가가 있어. 상가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몇 개 동이죠? 몇 개 동이야? 4개 동이야. 상가도 하나의 복리시설로 동을 치는 거예요. 알겠죠? 4개 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층 아파트인데 저층 아파트를 갖다가 자, 이제 재건축하면 중고층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택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죠? 주택건설 기준을 보면 세대수가 증가되잖아요. 진입로가 확장돼야 돼. 소방도로가. 이건 마음대로 하는 게 법에 돼 있어요. 어디는 진입로 하나라도 소유폭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진입로 몇 개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진입로 확보라든가 주차장 때문에 여기 주택단지 안이 아니라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땅이 더 중요한 거고 여기는 건물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 정족수와 여기 정족수를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여긴 누가 더 중요한 놈들이야? 땅이. 그럼 땅 정족수를 올려줘야 돼? 안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지. 자, 기본이 얼마였죠 아까? 4, 3, 2, 1. 그 중에 뭘 더 올려주면 돼요, 놈을? 3분의 1 올려주면 되잖아. 밖의 경우는. 그래서 4분의 3과 얼마? 3분의 2. 밖의 경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주택단지 안은, 여기 주택단지 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면적, 그러면 자, 올 4분의 3. 자, 4분의 3. 이겁니다. 근데 이러면 봐봐요. 여기 상가가 100%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했어. 그럼 4분의 3 됐네. 그러면 다 재건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올 4분의 3이라도 어느 하나 최소 단위가 얼마를 얻어야 돼? 과반수 얻어서. 아주 좋은 제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뭘 얼마 돼요? 과반수. 그래서 전체의 올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걸 갖다 외우기를 어려워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 사람이 문제니까 4, 3, 2, 1. 자, 주택단지 밖은 뭐가 더 중요해? 땅이니까 3분의 2만 더 해주면 되겠고, 원래 아는 다 올 4분의 3이지만 요 어느 하나가 반대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 얼마가 있으면 돼? 과반수. 그래서 전체 올 4분의 3이면 된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왜? 이거 시험 문제 가로채놓고 다음 문제 옳게 연결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 문제 또 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보세요. 이제 동의 요건 했죠? 인가 받습니다.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받는 거잖아요. 인가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받았어요. 그럼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럼 다시 인가 받는데, 자,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여태까지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 얼마 동의를 얻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변경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겠고, 다만 이것이 경미하면 신고하는 겁니다. 경미하면 뭐 한다? 신고. 이렇게 돼요. 다음, 이제 여기는 누가 있느냐? 조합원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 소위 구성원. 조합원. 조합이니까 조합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합원은, 자, 다릅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가 달라요. 재개발은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면 당연 조합원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는 당연 조합원이에요, 당연.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누구면 된다? 지상권자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재건축이 문제예요. 얘만 문제되는 거예요. 동의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 동의한 자만 되지만 또 얘는 지상권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럼 여기 동의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좀 틀렸어요. 조금만 발음 세게 해봐요. 매도 청구. 정확히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한 글자 차이에요. 그죠? 매수는 이미 끝났어요. 매수는, 국토계획법하고, 농지법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사조고, 얘는 팔아라. 알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세 개 법입니다.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근데 여기에 매도 청구는요, 작년서부터 좀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 거냐. 얘한테 너 동의 정확하게 얘기해. 서면으로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줘 해가지고 30일 내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2개월 내 회답을 해줘야 돼.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거로 와서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맨날 얘기했던 이상한 소리 있죠. 나쁘게 받으지 말고 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 이상 미리 꼬신다 그랬잖아요. 꼬셔서 안 넘으면 매도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미리 서면으로서 30일 내에 확답해달라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월 내에 회답해줘야 되는데 2개월 내에 아무 소리 없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아무 소리 없다. 그때는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거예요. 또, 자, 그래서 동의한 자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위는, 조합원의 지위는, 이 지위는 양도할 수 있느냐, 없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 있잖아요.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양도 시기가 달라요. 제한받는 시기가.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인데, 자, 이게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나? 자, 그러면 재건축은, 자, 얘는 조합 설립 인가 후서부터 양도가 제한받는 거고, 제약받는 거고, 자, 제한을 받는 거고. 자, 재개발은 가서 나 몇 평짜리 몇 평 받는다는 게 확정되는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제한받는 거예요. 제한 시기가. 근데 이거 제한받더라도, 자, 제한받더라도 여기에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거, 하지 말라는데 하도 되는 거, 사상해이. 오케이. 그래서 사상해이. 이건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요. 사정이 생겼어. 상속받았어. 해외로 몇 년 이상 나왔어? 2년 이상. 나머지 2자고 착공만 이제 3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은 누가 있느냐? 제일 먼저, 조합장 있죠? 얘는 1인이라는 걸 잘 알겠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짱이라고 했죠? 뭐라고? 조합장, 대의원의 짱, 이사회의 짱. 그래서 짱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에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얘는 동일 목적 또는 같은 곳에 대해서 겸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봐요. 이사 몇 명 두냐, 감사 몇 명 두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나왔는데 다들 짧은데 틀렸어요. 너무 짧으니까. 알겠죠? 짧은 거 틀는데 가장 기분 나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암기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글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버리면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와 사가 있고 감사는 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나오면 뭐 다 하겠죠. 3과 5명이야. 100명 기준점으로 해서 100명 미만은 몇 명? 3명. 100명 넘으면 5명. 그래서 시험질 할 때 100명이 있는데 2명 그래가지고 X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감사는 감사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4. 그러면 1명에서 3명이에요. 1, 2, 3 다 될 수 있잖아요. 사전이니까. 감사 전에만 끝나면 되는 거니까. 1, 2, 3.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쉽자. 별거 아닌 것도 외울 때 기분 나빠 이거 나오면 끝나면. 그래서
이사, 감사. 아랍의 숫자로다 바꿔라. 알겠죠? 2와 4에 3과 5가 있구나. 100명 기준. 감사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1번서부터 3번까지. 빼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합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누가 대표가 되죠? 감사가. 이게 시험 최고 많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은 분명히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자 중에서만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총회 선임해야 되겠죠? 오로지 총회에서만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거고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기관이 있죠. 기관은 크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회가 있죠. 우리 차이점 있죠. 도시개발법은 필수 임의적 기구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필수죠. 여기도 필수기구, 여기도 필수기구요. 여기는 몇 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이면 10분의 1 둔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몇 인 이상이면 50인이면 can 둘 수 있다. 차이가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총회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총회를 갖다가 소집한다. 소집은요, 봐봐요. 조합장이 할 수도 있고 조합원이 할 수 있고 대의원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만 유일하게 우리 접속사가 또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만.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요. 우리 정족수에서 또는자 나오면 무조건 X야. 정족수는 무조건 과와 미시야. 알겠죠?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또는이 들어가죠. 소집할 때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조합원의 해임 빼놓고 나서 우리가 가져갈 때 가서 보면 나오는 게 또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의결할 때는요, 총회는 과반수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뭐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과반수. 예외적으로 3분의 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 청산하는 경우 빼놓고 나서 사업 비용이 커진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이제 봐봐요. 원래 출석하려면요, 10%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가장 중요한 거,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계획,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20%.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렇죠?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에 대한 사항은 다 맞췄다고 보시면 조합에 대한 사항은 다 맞췄어요. 그럼 이제 뭐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될 거냐면 거기 주민대표는 지금 안 해도 돼요. 문제 풀 때 가서 해도 돼요. 그럼 이제 봐봐요. 사업 시행, 이제 절차가 남았잖아요. 절차만 잘 넘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용어 정의 중에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정비사업 3가지, 그 다음에 사업방식 5가지, 그 다음에 시행자, 시공자, 그 중에 조합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여기는요. 근데 그 정리 안 하니까 어렵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 사업 시행 절차를 보면 돼요. 그러면 사업 시행 절차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막 개략적인 거. 자. 자, 봐봐요. 여기 사업 시행자가 보니까 조합이 있겠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있겠고 그냥 줄여 쓸게요. 시장군수 등이 있겠고 누가 있죠? 지정 개발자가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뭘 작성해야 될 거냐면 사업하려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물을 일은 거의 없어요. 나와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이걸 작성했으면 가서 인가 받도록 돼 있어요. 인가. 그 인가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랬죠. 얘네들 다 누구라 했죠? 시장군수 등한테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인가 받기 전에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를 위한 시행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 특례가 인정되고, 그럼 인가받고 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가서, 분양, 신청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 신청이 되게 되면 분양 신청 기간을 만료를 기점으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절차로 본다면, 자, 그래서 큰 틀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료를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해서 얘를 또 인가받습니다. 역시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받아요. 그 인가받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면 사용 금지시켜서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철거하게 되면 누가 보호해 줄 거냐면 용익권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철거가 됐으면 이제 사업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준공 인가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보고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절차 자체가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내용량 중에 내용량은 됐다 마는데 가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좀 옆에, 곁다리보다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앞에 부분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요, 앞에 거는. 차라리 내용은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곁다리로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략적 보면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내용량이 최고 많아요, 여기서. 그럼 그걸 갖다 우리 압축합시다, 뭐. 맞췄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기 전에는요, 얘네들은 첫째, 동의를 얻어야 돼. 인가받기 전에. 그럼 자, 조합은 어디서 동의 얻죠? 총회에서. 아까 얼마 했어요? 일반적으로 과반수. 그렇죠? 과반수 동의 얻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대용 소유자는 사람이 먼저니까 4, 3, 2, 1.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4, 3, 2, 1. 그 다음에 얘는 동의 얻을 일이 없죠. 지가 저한테. 그렇죠? 그럼 얘는 동의 얻으려면 자, 면적의 얼마? 면적이 뭐 사람이니까 사람은 얼마? 과반수. 면적의 2분의 1. 알겠죠? 과의 2분의 1. 2분의 1은 뭐 50%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얻는 거예요. 자, 과반수, 사람, 면적 뒤로 2분의 1 이렇게 얻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협의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거기 200m 이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교육감, 교육청한테. 왜? 재개발,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의 수용 능력도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여기 중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끔 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 아까 했던 무슨 개발자?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만, 알겠죠? 우리가 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말고 지정개발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정개발자 하면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예치한다? 20%를 예치해야 한다. 말이 거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쓸게요. CCTV, 소위 방법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범지대잖아요. 대개 보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문 뜯어놓고 다 철거해서 나가니까 무슨 지대가 돼요?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필요하면 범죄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 예방 조치.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토지를 분할하거나 결합할 수 있어요. 또 거기는 자, 결합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방식으로? 순환 방식. 순환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순환 방식. 자, 가장 대표. 그래서 서브노트 몇 페이지 그 말이 있냐면 10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06페이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냐, 조치로서, 임시 거주시설, 임시 주거시설, 뭐로 써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임시 수용시설이라 했잖아요. 수용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임시 주거시설 씁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경우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알겠죠? 여기는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국가과와 지방자치단체만 무상, 나머지는 유상. 유상이란 말은 손실보상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무상. 근데 그럼 말은 무상이니까 다들 그거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부하는 경우가 법에 돼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경우. 제3자와 이미 계약,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든가, 알겠죠?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됐다. 그런 경우는 못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게 있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원래 토지에 수용, 사용 문제가 안 생기는 데가 있었죠. 봐봐요. 재건축 사업. 왜? 재건축 사업은 어떤 곳이었죠? 에이, 정비 위반실이 양호하잖아. 그 땅 건드릴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용 문제 안 생기죠. 근데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되면 건축 붕괴 우려가 있으면 시장 군수가 그걸 수용할 수 있잖아. 그 경우 빼놓고는 원래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이 법의 규정을 따라가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요. 근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실시객 인가고시때처럼 여기도 사업시행 인가고시때 하는 거고, 재결신청기간 우리가 도시개발법에만 세부목록 고시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거기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느 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사업시행객 인가고시때. 여기는. 그 다음에 재결신청기간 공법시간 다 알박기 방지니까 어느 기간 내? 사업시행기간 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수용하면 보상을 해줬죠. 사전보상이야, 사후보상이야? 다 사전보상이죠. 사전에 현금의 원칙이 아니면 채권을 주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보상을 해주잖아. 근데 사전보상이야, 사후보상이야? 잘 몰라요. 건물 부시고 건물 주잖아. 그럼 처음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잖아. 그러니까 사후의 현물보상이란 말. 그럼 사후란 건 준공 인가 이후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공 인가 이후에 주는 거다. 그래서 사후에 무슨 보상? 현물 보상.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이어서 나갈게요. 칠판 치우지 마세요. 앉아도 됩니다.